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적이 없었나요? 나 정도면 헬린일까? 이 정도면 헬린이는 아니겠지?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왜 사람들이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운동을 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수준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운동 유튜버들이 이렇게 운동하면 좋다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해야지 광배근이 커진다던데요. 이렇게 해주면 가슴 근육이 더 커진다던데요.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초보자인 내가 고급자의 운동을 따라하면 될까? 제 생각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헬스 1, 2년차 초보자의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근성장을 할 수 있기에 초보자가 고급자를 따라하는 것은 오버트레이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헬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부상을 당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운동에 있어서 초, 중, 고급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3대 운동을 기준으로 초, 중, 고급자를 나눈 표입니다. 이처럼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초, 중, 고급자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대 남성 평균의 체중이 78kg이니 벤치프레스의 경우 대략 120kg, 스쿼트는 160kg, 데드는 190kg를 들 수 있어야 고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초중 고급자들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는 운동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중급자는 운동에 대한 공부를 곁들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고급자는 운동과 지식 이 둘을 다 추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는 말 그대로 운동만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운동에 대한 공부나 식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초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는 대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가장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왜 몸이 안 좋아지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빠르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중급자를 초보자의 운동만을 하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동학에 대한 지식 탐구든 영양학에 대한 탐구든 물론 운동만으로도 몸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만으로는 생각보다 쉽게 몸이 변하지 않음을 초보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중급자의 반열에 들게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여전히 초급자에 머물게 됩니다. 운동에 대한 공부는 다양한데요. 영양학이 될 수도 있고 해부학이 될 수도 있고 역학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운동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및 운동 관련 세미나 참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급자 부분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급자는 이때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급자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강점을 알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할 수 있는지 자격증 취득 및 세미나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한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양의 측면에서 말이죠. 하루에 4-5끼니를 먹고 탄단지 매크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치킨, 피자를 먹을 때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내 닭가슴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먹을 음식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며 도시락을 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이처럼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고급자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소에는 식단을 지키면서 한 번씩 치팅을 하는 사람들은 중급자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호주의 내추럴 보디빌딩 코치인 브랜든에게 물어봤습니다. 브랜드는 초, 중, 고급자를 운동 연수로 나눌 수도 있으며 시합 준비 횟수에 따라 초, 중, 고급자로 나누는데요. 하지만 브랜드는 운동 연수를 기준으로 초, 중, 고급자로 나누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운동했는가가 꼭 고급자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운동했음에도 그 사람은 초보자처럼 10년간 운동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연수로 나누자면 웨이트 1년차는 초보자로 2에서 3년차는 중급자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운동한 자를 고급자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르면 초보자는 매 세션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이며 중급자는 더 오랜 기간 집중해야 점진적 과부하를, 고급자의 경우엔 더 오랜 기간 집중해야만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시합 코치인 만큼 시합 준비의 수로도 초중고급자를 나눴는데 시즌을 1, 2회 가진 사람을 초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한 시즌에 24주 다이어트를 하고 비시즌을 2에서 3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에서 4년 차까지는 초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자의 경우 3에서 4회 정도의 시합을 출전한 사람이니 대략 6에서 8년 차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보디빌딩 시즌을 수차례 5회 이상 가지며 다이어트 컨디셔닝, 멘탈 터프니스, 펄스비어를 길러 나가야 고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한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